고령 임신과 고혈압, 당뇨, 조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고령 임신은 35세 이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원래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혈압도 높아지고 당도 잘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혈관 질환이 생기기 때문인데, 임신하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의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다 분만을 잘 못한다, 건강하지 않다, 이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말고요. 그 대신 주의해야 할 어떤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중에 생기는 고혈압 질환은 수축기 140, 이완기 90 이상, 단백뇨가 동반되거나 아니면 혈소판 감소증, 신질환, 간질환, 아니면은 이게 이제 좀 더 심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경련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련을 동반하게 되는 거를 임신 중독증이다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의학 용어로 자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경련이 발생하기 전에 혈압이 높고 그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를 전자간증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혈압이 원래 높으신 분들도 있지만 전자간증, 자간증은 임신 20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령 임산부에 있어서 2배에서 4배까지도 증가를 하고, 초기에 이제 유산되는 그런 위험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특히 이제 체중 증가에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혈압과 단백뇨 측정이 가장 중요한데, 최근에는 그 혈액 검사로 조기에 고혈압 질환을 예측하는 그런 검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혈압 측정, 소변 검사. 요거는 이제 산부인과에 가시면 올 때마다 혈압을 재라 그러고 몸무게도 측정하라 그러고 소변 검사도 하라 그러고 하는 목적이 바로 이런 고혈압 질환을 간단하고 기본적인 검사만으로 걸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성 당뇨 선별 검사는 이제 모든 임산부에게서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해야지 됩니다. 시기는 24주에서 한 28주 정도 되어 있고, 고혈당이 있다든가 아니면 비만, 당뇨병의 가족력, 이전 임신에서 임신성 당뇨병이 있으셨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내원하는 즉시 임신성 당뇨에 대한 선별 검사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이유는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 신생아 합병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너무 크다든가 신생아가 나와서 저혈당에 빠진다든가 황달, 호흡곤란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신성 당뇨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아기만 그런가? 그럼 나는 괜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임신성 당뇨가 당뇨로 이완이 되는 거가 임신성 당뇨 잔모의 한 50% 정도는 20년 내에 당뇨병으로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산 후에도 모유 수유와 체중 관리, 식이 조절 등을 꾸준히 하시면서 이제 유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찍 태어나면 어떻게 하지? 조기 진통, 조산에 관련된 겁니다. 보통 임신 37주 미만을 얘기를 하고, 신생아 사망, 합병증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 가장 큰 위험 인자가 조산의 과거력입니다. 이전에 조산을 하셨던 분들은 그 다음번도 조산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되겠죠. 고령 임신이 사실 이런 조기 진통, 조산의 위험 인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제 조기 진통 내지는 조산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셔서 자궁 경부 길이를 측정하고, 또 하나는 보다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비물 검사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아 파이브로넥틴이라는 거고, 이게 정발로 자궁 수축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양성 반응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태동 검사와 같이 비슷하게 해서 이제 자궁 수축을 검사하는 비자극 검사. 자궁 경부 길이에 따라서 만약에 열려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예측이 된다 그러면 내진이라고 해서 자궁 경부의 상태 검사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걸 다 해보시고 정말로 내가 조기 진통인지 그때 이제 조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기 진통을 완벽하게 치료하는 건 사실은 없고요. 이 수축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이 약물요법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기가 너무 일찍 태어나게 되면 폐성숙이 되지 않습니다. 아기가 양수 내에서 엄마에게서 산소를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면, 태어나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 그러면 아기가 숨을 혼자서 쉬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아 폐성숙을 위한 어떤 치료를 먼저 하고,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자궁 수축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치료 이미 생긴 거를 치료하는 거 말고 예방하는 건 없을까? 약물요법으로 프로게스테론이라고 뭐 질정 내지는 뭐 드시는 거 아니면 주사제 뭐 이렇게 해서 약물요법으로 해볼 수가 있겠고, 자궁경부를 이렇게 동그랗게 묶어주는 자궁경부 원형 결찰수, 맥 수술이라고 보통 맥도날드 수술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수술을 해서 조산 예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 자궁경부 길이나 아니면 엄마의 뭐 과거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적응증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과 전문 선생님이랑 상담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뭐 그런 거가 병이냐 라고 생각하시면서 약간은 무시를 당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건 별거 아닌데 너는 왜 그러니? 라는 하는 게 바로 입덧이죠. 그런데 입덧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입덧은 왜 생기는지 간단히 조금 살펴보면, 호르몬의 변화, HCG라고 인간 육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갑상선 호르몬 등 이런 호르몬들이 조금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입덧이 생기게 됩니다. 임신 초기에 많이 생기게 되고,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 운동이나 위 신경 활동이 이상해지고, 또 하나는 자궁이 점점 커지면서 뱃속의 장기가 어디로 다른데 갈 수 없잖아요. 이런 장기 위치가 변화되면서 구역, 구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양한 요인으로 뭐 유전이나 질병 여부, 심리 상태 이런 것도 조금 영향을 끼치므로 조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주셨었는데, 입덧이 토덕과 함께 두통도 함께 오더라고요. 토를 많이 하다 보니 속쓰림도 심하고 두통이 심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약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그쵸? 이제 가능하나 이제 아기한테 조금 영향을 조금 덜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엄마의 마음이죠.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금씩 자주, 그러니까 뭐 한 6끼 정도를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그거로 인해서 위가 자극이 되면 또 구역, 구토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드시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풍부한, 지방기가 많지 않은 그런 담백한 음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강한 향과 맛이 나는 그런 음식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뭐 드시면 안 된다는 아닌데, 그런 커피나 카페인이 많은 음식도 이렇게 위산이 역류되는 거나 이런 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를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비타민 B6와 그다음에 독시라미 복합제, 그래서 입덧약으로 많이 이제 요새 최근에 이제 복용하고 계시는 거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도파민 기량제, 세로토닌 기량제,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등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조금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강의해 주신 이경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